주기율표와 원소라고 되어 있는 파트 1, 일반화학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인데요. 자, 화학물질은 원소끼리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을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되는 원소의 특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기초가 되는 원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주기율표라는 원소 기호 표를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 기호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시면 이제 위험물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주기율표는 책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칸의 왼쪽 아래에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1번부터 2, 3, 4 이렇게 쭉 가는데 제일 마지막 번호가 몇 번까지 있나요? 118번까지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암기해야 할 주기율표는 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이거를 20번까지만 작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 자료실에 올라가 있어요. 그려서 연습하셔도 좋고 아니면 카페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연습하셔도 되는데, 자, 주기율표를 암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겁니다. 자, 여기 1번부터 보시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이렇게 쭉 나가죠. 앞글자만 써볼게요. 수, 헬, 리, 베, 그 다음에 붕, 탄, 질, 산, 풀, 네,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 이렇게 되는데, 제가 띄어쓰기 한 부분을 잘 보세요. 수헬 리베 다음에 붕탄질, 산플레, 나마알, 규인 황염, 아칼칼 이렇게 했죠. 이거를 그 떴다 비행기 노래 아세요? 거기에 붙여보면은 이게 가사가 맞습니다. 자, 주기율표가 처음이신 분들은 그 떴다 비행기 노래 한번 맞춰보세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글자를 다 외우셨다면 그 글자를 가지고 여기 한 칸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수, 헬, 리베, 붕탄질, 산플레, 나말 이렇게 쭉 채우신 다음에 그 다음은 그 한 글자 쓴 칸을 채우는 거예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그 다음에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근데 이건 영어가 아니고 원소 기호라고 부르는 이제 기호입니다. 보통은 발음하고 비슷한 원소가 되는데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칼륨하고 칼슘입니다. 칼륨, 칼슘까지 하시면 이제 20개의 주기율표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량은 그 원자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무게가 된다는 게 아니고 탄소의 무게를 기준으로 재봤더니 탄소보다 수소는 12분의 1배 차이가 난 거고, 탄소보다 마그네슘은 2배 차이가 난 거고, 탄소를 기준으로 무게를 서로 비교한 값이지 이게 12g이다, 12kg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색깔이 이렇게 배경이 조금 다르게 칠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수소는 지금 이렇게 칠해져 있죠, 색깔이. 이거를 비금속 원소라고 하고 1번부터 20번까지 그린 이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랐을 때 이쪽 부분이 비금속입니다. 그러면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왼쪽인 것들은 뭐라고 부른대요? 금속 원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우리가 중간에 비워놓고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전이원소입니다. 이 전이원소의 뜻은 전자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여서 전이원소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면 이 전이원소가 아닌 이 바깥에 있는 이 원소들은 반대되는 말로 전형 원소라고 부릅니다. 전이후 금속 원소나 중금속 원소는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 가로로 된 이 줄은 주기라고 부르는데 왜 주기라고 부르냐면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전자의 개수가 다시 돌아와요. 수소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리튬 자리로 전자의 개수가 돌아오는데 어떤 전자의 개수가 돌아오냐면 제일 바깥 전자껍질의 전자수가 돌아옵니다. 제일 바깥 전자껍질 수는 최외곽 전자수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이 세로줄로 보면은 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족은 그 가족할 때 그 족인데요. 같은 성격을 가진 무리입니다. 자, 성격이 같다는 거는 여기도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성격이 같아지는데, 이거를 다른 페이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자가 이렇게 원자 주위를 돌게 됩니다. 수소는 한 개의 전자가 있고 헬륨은 2개의 전자가 있고 그 다음 바깥 전자 껍질로 다시 전자 껍질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이 늘어나는 이 사이클을 가지고 주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세로줄은 족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가족할 때 족. 그 같은 가족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개수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두 개, 두 개,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제일 바깥에 보시면 얘는 2개인데 이쪽은 8개예요.
그 다음은 8개예요. 이런 식으로 전자의 개수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헬륨이 2개만 들어가는 이유는 자리가 2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얘만 이렇고 나머지는 다 8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1족, 2족, 뭐 13족, 14족 이런 말 대신에 또 다르게 부르는 그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자, 1족 원소에서 수소를 제외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수소는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람슘 여기까지 이것들은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데 알칼리라는 뜻은 산성, 염기성 할 때 염기성을 의미합니다. 알칼리 금속이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은 산성일까요? 염기성일까요? 중성일까요? 1번 산성, 2번 염기성, 3번 중성. 뭘까요? 네, 중성이죠. 그 중성의 물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금속에서 물에 있는 수소를 빼앗고 이제 OH만 남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금속들은 뭐를 알칼리로 만든다? 물을 알칼리로 만들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2족의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보다는 덜 격렬하게 반응하지만 이것도 물을 알칼리 상태로 만들면서 염기성 상태로 만들면서 수소를 발생시켜요. 자, 이렇게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유는 물을 H2O라고 쓸 수 있는데 그 H2O에서 H를 뺏어 오기 때문입니다. H2O에서 H를 뺏어 오면 OH만 남겠죠. 그래서 이 OH가 들어가는 거는 알칼리라고 부르고 이렇게 따로 빠져나온 수소는 기체로 나오고 수소 자리를 빼내고 자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3족부터 12족까지는 여기는 전이원소라고 했고 특별히 부르는 명칭을 알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13족, 14족, 15족, 16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한 그 명칭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17족하고 18족을 보시면요. 17족은 할로겐 원소라고 해서 할로겐 성질을 띠는 그 가족들입니다. 그 무리들인데 비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큰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할로겐 원소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7개인데 이 전자들이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소들은 전자를 8개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 7개가 있는데 하나를 데려오는 것은 6개가 2개를 데려오는 것보다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금속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물질 할로겐 원소. 그리고 할로겐 원소의 종류에는 요거 4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FCl, Bri 이렇게 플루오린, 염소, 브롬, 아이오딘은 할로겐 원소 대표적인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데 불활성 기체, 활성이 없는, 반응성이 없는 기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18족 원소들은 전자를 8개를 가지고 있어요. 할로겐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7개 가지고 있으니까 1개를 더 가지고 오고 싶어서 자꾸 다른 원소를 건드린다고 했죠. 근데 18쪽의 원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를 건드리지 않아도 이미 자기가 8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성이 없고 반응성이 없다. 그래서 불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내용으로 보시면 최외곽 전자,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수가 최대로, 즉 8개로 존재하여 가장 안정한 상태의 원소들로 다른 물질을 건드리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활성 기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8족이라고도 하면서 영족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비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 18족, 영족은 다 같은 말입니다.